현재 우리나라 2019년 기준 세계 곡물 자급률은 21%밖에 되지 않고 있지만 세계 평균은 100%를 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남도가 국가 생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먹거리 산업을 지켜내기 위해서 무엇을 개선해 나가고 어떠한 계획으로 앞으로 닥쳐올 기후변화와 재난에 대처해 나갈 것인지 대해 짚어보고자 합니다. 물을 공급 조절하는 이러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이야말로 우리 사람들의 인체를 본다면 골격이고 혈관 아니겠습니까? 또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러한 중요한 어떤 생명줄과 또 같은 수리 시설이 농작물에도 마찬가지로 물이 곧 생명줄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료를 보시면 우리 경남도는 다른 광역시도 현황을 비교해 봤을 때 경북에 이어서 두 번째로 수리시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경남에는 농업 기반 시설 60년대부터 설치된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네.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노후된 기반 시설을 교체해야 될 시기가 온 거죠. 저는 보수 보강보다도 새로 만들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찌 보면 60년대였던 용배수 시설은 이제는 보강보수할 것이 아니라 가감히 교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60년대 생산 기반 시설 된 것이 지금 노후화돼 가지고 보수 보강을 땜빵식으로 계속 하다 보니까 그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해마다 반영되지 않는 부분에서 국장님께서도 노력하시고 계시지만 전체적인 큰 금액에서 예산이 수반되지 않다 보니까 지금 우리 그 농업생산 기반시설 중에서 가장 많이 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간전공사 아닙니까? 돈이 제일 적게 드는 간전공사만 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현장의 농민들이 어찌 보면 물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서 농사 짓기가 갈수록 어렵다는 이런 말씀들을 참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자료화면 세 번째 거 띄워주십시오. 예, 국장님 D등급을 받은 곳이 우리 경남에 전체 68개 중에서 경남이 10곳이 있습니다. 10곳이 D등급을 받았는데요. 이건 농어촌공사 지사장님이나 부장님, 과장님 현장에 오셔서 이러한 수리시설을 보고 이거 언제 할 거냐 여쭤보면 계속 예산 부족만 말씀하시거든요. 말씀을 주시지만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농어촌공사도 이런 시설들을 계속 보수하는 비용도 보면 답변을 못 주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산 부족을 계속 말씀 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D등급이 92개는 사실 어찌 보면은 용도 폐지에 가까운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보수를 하더라도 오래가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안 드십니까, 국장님? 대기업 저수지는 현재 이제 총 94개소로 2020년까지 42개소를 보강 완료하였습니다. 금년에는 이제 23개소를 추진 중에 있고 나머지 29개소도 조속히 보강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농식품부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예산만 이렇게 확보하고 시군에서 전적으로 이거를 관리 맡기고 등급 매기는 것도 시군에서 유관으로 한다면 안전성에 대한 어떤 객관적인 거, 그다음에 공정성 이런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저수지가 이렇게 제 기능을 못하고 안전 등급도 낮은 이유가요. 퇴적층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수지에. 저수지 사용을 이제 못할 정도로 저수지에 토사나 이런 퇴적이 많이 갇혀서 저수지 밑에 숨은 역할을 하는 사통 있지 않습니까? 사통구. 그거 저수지가 못 엽니다. 퇴적층이 사통구를 막아가지고요. 아무리 돌려지긴 하나 그 밑에서 물이 안 나온다니까요. 그래나 홍수기에 이제 그런 것들이 간혹 이제 발생을 합니다. 시군과 우리 도도 예산만 확보해서 내려줄 것이 아니라 분기별로 합동 점검을 좀 할 필요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배수 펌프장이 어떤 곳입니까? 그게 우수가 왔을 때 물이 차면은 그거를 퍼올리는 기능 아닙니까? 지역 여건에 맞춰서 설계를 했다라고 하시는데 저는 우리 경남 농어촌공사니 정말 너무하다 이 말씀 드리고 싶고요. 이게 국정감사에서 제방보다 낮게 설치하도록 설계 잘못인 거죠. 설계 잘못. 농어촌공사에서 한두 개도 아니고 115개나 되는 배수펌프 이 설계를 하면서 어떻게 물이 침수되는 것을 예상하지 못하고 그 기능을 하라고 하는 건데 그 예상하지 못하고 비가 오면 이게 침수가 되게끔 그렇게 설계를 한단 말입니까? 설계 잘못으로 인해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다면 예산 확보를 해서 빨리 이거를 펌프 시설을 위로 좀 끌어올리든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기존에 쌀 중심에서 소득
소득이 높은 타작물 재배로 전환하는 것을 권장도 하고 있고 여기 정책적으로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밀양이나 이런 데는 현장을 가봤습니다만은 이거 오기만 하면 배수 시설이 안 돼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하우스로 물이 다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은 결코 단시간에 염두를 둔 설계만으로는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도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농업 생산 기반 시설의 보수 보강과 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그런데 형님, 기후변화에 대비해서 우리 경남 농업 분야에 정말 다양하게 발빠르게 지금 그 해결 방안이나 아니면 그런 대응을 마련을 하고 있다. 이제 이 말씀을 주셨는데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사실 기후변화에 가장 취약하고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달리 방법을 현장에서 찾을 수 없는 게 사실은 농업 분야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어떤 기후위기에 우리 경남의 생명산업이 먹거리 산업이 계속 유지되고 지켜내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이고 식량 위기를 극복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을사업 할 수 있는 도내 진행 중인 어떤 마을사업들이 여러 형태의 어떤 마을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과 함께 주민자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요. 또 역량 강화는 물론이고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과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마을 단위에서의 움직임들도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나 민간 주도 다양한 사업들이 있고요. 예산 규모도 사실은 우리 경남도도 3조 한 2,400억 정도 되니까 엄청난 예산이죠. 이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주민들의 역량과 관심 정도 차이에 따라서 사업의 성격이나 형태가 많이 달라지기도 하죠. 권한대행님. 예. 이 자료를 보시면 경남의 마을 사업은 크게 이제 도시교통국과 농수산국 소관 마을 사업으로 도시와 농어촌으로 이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마을 사업, 농촌과 도시 어떤 마을 사업이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냐? 저는 그렇게 제가 질문을 받는다면 인력 인프라 차이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중소도시에서 실행하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등 이런 인력 인프라 구축은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죠. 그러나 대다수의 주민들이 먹고 사는 생업 문제를 직접 해결해야 하는 농어촌 사정은 전혀 다릅니다. 이 부족한 것을 우리가 마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채워줘야 될 것인지 그 고민을 안 할 수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시군별로 도시재생지원센터 근무 인원은 자료에 보셨다시피 186명이고요. 그 다음에 농어촌 마을 사업 아까 말씀드린 형태의 그런 마을 사업들을 추진할 때 중간 그 마을 사업 중간 지원 조직이 다 대략 합쳐보니까 한 250여 명 정도가 중심으로 마을 사업들을 진행하거나 실질적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설문조사에 보면 마을 공동체 사업 참여자들의 어떤 설문조사에 의하면 95.1%가 시군과의 도와 시군과의 연계활동의 네트워크가 반드시 필요하다. 95%는 넘게 답변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마을 사업은 어찌 보면 사람과의 어떤 네트워크 시스템 이것이 잘 어떤 구축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도의 그 협력 지원가들이 제대로 전문가답게 양성을 시키고 이런 분들이 역량 강화를 하려면 현실적인 어떤 수단 개선 이것도 반드시 필요하다 싶고요. 그리고 전문가다운 역량 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 예산도 좀 꼭 반영해 주셔서 경남 마을 협력 지원가들의 어떤 기틀이 마련될 수 있는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우리 경남 소속 협력 지원가와 시군에 있는 지원센터, 중간 지원 조직, 마을 그 활동 가운은 처음 시작부터 어찌 보면 연계될 수 있는 체계도 처음부터 없었던 거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서로 시너지 효과도 못 내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런 체계를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 싶고요. 마을 사업을 하면서 오랜 기간 관리 운영이 안 된 곳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가금이 저는 어떤 좀 정기 차원에서 페널티를 주고 또 잘하고 있는 것은 운영이 잘 되고 있는 것은 인센티브를 좀 줘서 잘 안 되고 있는 곳이 동기부여도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또 마을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이게 키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마을 사업을 선정되고 나서 주민들의 역량 강화할 것이 아니라 마을 사업 예비계획 수립 이전에 주민들 역량 강화 사업 먼저 추진된다면 아마 지속적인 성장과 그다음에 성공할 수 있는 마을 사업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이 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남의 도시나 농산어촌에 3조 3천억 가까운 여러 형태의 마을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부서 간의 소통, 정보 공유, 마을 사업의 중복성 등에 대한 개선 방안과 내년에는 마을 공모 사업 줄이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마을 사업 이라도 내실 있게
잘 하시는 것이 더 좋을까요? 아니면은 지금 고전적으로 내년에 공부 사업들도 이렇게 도전해보는 게 좋겠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한 준비 단계, 스스로 이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의 어떤 모델을 만들어서 좀 병행적으로 추진을 하고 몇 년 지나고 나면 그러한 것들을 전제로 해서 그 다음 단계 공모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연착륙하는 쪽으로 준비를 해나가겠습니다.